오늘은 트럼프의 사진을 이렇게 일면에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고요. 위에 보시면 트럼프 wins라고 써 있는데 트럼프 오하이오와 코커스를 승리했다라는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목을 보시면 DeSantis fall behind in second라고 써 있습니다. 디센터스는 2위로 크게 뒤처져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월요일 밤 아이오와야 또 코커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의 경선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승리를 하면서 백악관 복귀를 위한 도전에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습니다. AP통신은 코커스가 소집된 지 약 30분 만에 트럼프를 승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발표가 너무 빨리 나와서 일부 전당대회 장소에서는 참석자들이 여러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채 마치지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95%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AP통신에서는 트럼프가 51%를 득표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래 보이시는 이 디센터스가 21%, 2위를 차지했고요. 유엔 대사였던 헤일리 주지사는 19%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헤일리와 디센테스가 2위 자리를 놓고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과연 누가 2위 자리를 차지할지 불투명해졌고요. 선두 주자에 대한 유일한 트럼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이 디센테스 후보의 도전이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 결과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재대결을 향한 그 궤도를 뒤집을 수 있는 수많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가 보여준 회복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습니다. 일면에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럼 뒷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양한 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Recession less likely, but slowdown is seen 이라고 써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최근 경제학자 설문조사들을 한 표에 따르면 좋은 소식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나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널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과 학계 경제학자들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0월의 설문조사에서 지금 48%에서 약 39%로 낮췄습니다. 코메리카 은행의 이코노미스트인 빌은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유가도 보니까 작년보다도 하락했고 소득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023년 초에 비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기 성장률의 절반 정도고요. 2023년에 2.6%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거는 경기 침체다라기보다는 성장의 정지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에서 관련된 이어진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보시면 Four questions at top of the investor's mind라고 써 있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4가지 질문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답입니다. 블록버스터급 증시 랠리는 달력이 올해를 넘어가면서 멈췄죠. 지난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 중에서 일부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빨리 진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S&P 500 지수 1월 들어서 0.3% 상승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투자자들 또한 2023년과 같은 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도 투자 열기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시장의 궤적을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될 경제와 금리의 경로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은 가장 큰 질문 중 일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랠리가 더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주식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7개의 대형 기술주가 S&P 500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랠리의 건전성과 일부 대형주가 흔들릴 경우에는 시장이 침체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그 근거로는 이겁니다. 10월 27일 주식시장이 최근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9% 상승을 했고요. 지수 내에서 소형주와 대형주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S&P 500 지수는 17% 상승합니다. 두 지수 모두 전통적인 S&P 500 지수의 16% 상승률을 앞질렀다라고 합니다. 1월에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인 S&P 500 섹터는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필수 소비재였고요. 모두 1.2%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카드 문제입니다. 카드에 대한 불황이 과연 올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추정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플레이션 하락과 노동시장의 강세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비 지출의 강세 덕분인데 그런데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도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실업률이 4분기까지는 4%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 팬데믹으로 인한 저축이 고갈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조금씩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정책 긴축의 영향은 경제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경제와 시장 전략 책임자인 제프 슐츠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23개월이 걸렸다라고 하죠. 이 인상 사이클은 21개월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가 이 주택 구입에 과연 적기일까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작년에 가을 8%에 육박하고 정점을 찍었고요. 많은 미국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 맥을 보면은 이후에 한 6.66%로 하락했고 연준이 예측을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중앙은행은 올해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죠. 이 파생상품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 비용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을 망설였던 예비 주택 구매자들에게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고 더 높은 이자율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재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이런 4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면 쭉 결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두 번째 기사처럼 결국 시장은 너무 좋은 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월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거시적인 이슈 체크해 봤고요. 개별적인 이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잉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인도를 보유하면서 보잉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중국으로의 737 맥스 제트기 인도 재개로 미중 관계의 해빙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보잉은 오히려 알래스카 항공 737 맥스 9의 일부 부품 공중에서 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새로운 오히려 지연 사태가 직면을 됐는데요. 맥스 제트기를 인도받지 못한 여러 중국 항공사 중 하나인 중국 남방항공은 빠르면 1월부터 비행기를 인도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사는 추가 안전 검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인도될 모델은 알래스카의 모델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월 5일에 알래스카에서 운항하던 제트기가 동체에 구멍이 뚫린 채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앞으로 20년간 전 세계 항공기 인도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보잉이 다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11월에 만났지만 관계는 여전히 미묘한 상태인데 이 지연은 보잉이 항공계에 대한 중국의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수년간 격동적인 미중 관계에 대해 기업들이 불똥이 튄 이후 또 중국에서 보잉에게 가장 최근의 타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잉의 주가 앞으로 하방 압력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 이슈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신 스케치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